반갑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 세무법인 가감해치 병근 세무사입니다. 제가 요즘 주택임대사업자의 이제 실부분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면 의무임대기간도 준수를 해야 되고 또 그 의무임대기간에 법에서 정한 위반 행위를 했을 경우에 과태료도 부과를 되고 또 5% 증액 제한도 준수를 해야 되고 그런 와중에 이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우리가 신고하는 이유, 등록하는 이유는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함인데 그렇게 하려면은 양쪽 다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지방자치단체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무서에도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내가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받기 때문에 관리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뭐 누락하더라도 포착이 좀 힘들었었는데 일단은 사업자 등록을 낸다고 하면은 내가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받기 때문에 관리 대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꼬박꼬박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누락 없이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신고를 할 때 그 임대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이 부과가 되고 또 우리가 어떤 요건을 충족했었을 때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그 세금을 좀 감면받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게 오늘 수업의 목적입니다. 우리 교재 314페이지부터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택임대소득이 있다고 해서 다 세무신고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과세 대상자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과세 대상자는 내가 소득에 대해서 월세 소득이 있는지 아니면 보증금 소득만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먼저 내가 월세를 받고 있다고 하면은 일단 주택수가 2채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 주택수 판정은 나하고 배우자 것만 합산이 됩니다. 같은 공간 안에 같은 세대 안에 동일 세대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나하고의 직계 비속 자녀들의 주택수는 합산하지 않고 배우자의 주택수를 합산해서 이 주택수를 판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월세 같은 경우에도 한 채만 임대를 했었을 때도 원칙적으로는 이제 과세 대상이 아니죠. 근데 한 채를 임대했을 때도 세금을 내야 되는 요건이 있는데 그거는 고가주택에 해당했을 때 그렇습니다. 여기서 고가주택이라는 거는 양도소득세 처분 시 내야 되는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하고의 의미는 다르죠. 이건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고가주택이라는 거는 기준시가 그러니까 정부에서 부과하는 고시하는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이 9억이 넘는 그 주택을 고가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도가액이랑은 상관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보증금을 받습니다. 전세를 주거나 아니면 반전세를 줘가지고 그 보증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가 될 수 있는데 그 보증금이 세금이 부과가 되려면은 주택수가 3채 이상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때 주택수는 소형주택, 즉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제외한 주택 말고 나머지 주택이 3채 이상이어야만 그 보증금, 즉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 그러니까 월세로 받느냐 아니면은 전세로 받느냐는 주택수에서 달라진다. 과세 대상 여부가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임대 수익 금액이 1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 이 임대 수익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이 달라집니다. 지금 2019년 1월 1일 이후니까 지금은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중 둘 중에 유리한 걸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대신에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과세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분리과세라는 거는 내가 타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임대 수익 금액을 갖고 세금을 계산한다는 거고 종합과세라는 거는 내가 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소득하고 같이 합산해서 이렇게 신고를 한다는 게 이제 종합과세의 의미입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내 과세 방법이 달라지겠네요. 그때 그럼 임대 수익 금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네요. 그때 임대 수익 금액은 세 가지를 합산해서 이렇게 계산한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임대료고 이 임대료는 월 임대료 곱하기 임대 월수를 곱하면 되겠죠. 두 번째가 이제 간주 임대료. 요 간주 임대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수가 3채 이상이었을 때 일정 요율을 곱해 가지고 산정하면 되는 거고 관리비도 매월 받는 관리비에 대해서 임대 월수를 곱해서 하는데 그 관리비 중에서
공공요금과 같은 거는 빼고 나머지 부분만을 갖고 산정을 해야 된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관리비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신고를 안 하고 있죠. 보통 임대 수입이라고 하면은 임대료하고 간주 임대료만을 갖고 판정하는데, 엄밀히 볼 때는 관리비 중에서 공공요금을 제외한 관리비도 반영되는 게 원칙은 맞다라고 보시고, 임대료는 계산이 쉽죠. 그냥 임대차 계약서에 월 임대료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임대 월수를 곱하니까. 이제 쟁점이 되는 게 이제 간주 임대료인데, 이 간주 임대료는 일단 소형주택을 제외한 주택수가 3채 이상일 경우에 그 보증금을 다 합합니다. 합한 금액에서 이제 3억 원을 차감을 하고, 그 차감한 금액의 60%를 곱한 다음에 거기에다 이제 이자율, 현재 정기예금 이자율 1.8%를 곱해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솔직히 월 임대료에 비해서 간주 임대료에 대한 임대 수익 금액은 산정을 해보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월 임대료, 간주 임대료, 관리비를 합해가지고 1년 거 이제 임대 수익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게 만약 2천만 원 이하면은 난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고, 2천만 원 초과하면은 종합과세를 적용해야 되는데, 먼저 분리과세, 즉 2천만 원 이하여 가지고 내가 분리과세를 적용했었을 때 세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이제 2천만 원 이하의 임대 수익 금액이 잡혔겠죠. 그 임대 수익금, 그건 수익 금액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산정을 하려고 하는 거는 소득 금액, 즉 경비를 뺀 소득,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니까 요 금액을 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경비와 관련된 게 임대 수익 금액의 일정률, 필요 경비를 곱한 거를 경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분리과세에 대한 특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천만 원 이하면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임대 수익 금액의 일정률을 곱한 거를 경비로 인정을 해준다. 그때 그럼 경비율은 내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으면 임대 수익 금액이 60%,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으면 50%를 빼준다는 겁니다. 그래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이렇게 차감해 주겠죠.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임대 수입 외 다른 소득 금액이 없다, 2천만 원 이하다라고 하면은 공제 금액을 차감해 주는데, 이것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으면 400만 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았으면 200만 원을 차감해 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다 이제 14%를 곱해주고, 우리가 이제 뒤에서 배울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세액 감면을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분리과세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임대 수익 금액의 50% 또는 60% 자체를 경비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경비로 인정을 받는 꼴이 되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그리고 더군다나 공제금액 400만 원, 200만 원을 더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세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리고 세율 자체가 다른 소득하고 합산되지 않고 얘만 갖고 세금을 내고 그 세율을 14% 정해놨기 때문에 세부담이 그렇게 큰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2천만 원을 초과했었을 때, 그러니까 수익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했었을 때 종합과세가 됐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 불이익은 다른 소득이 있었을 때 다른 소득 금액하고 임대 소득 금액을 이제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소득세율 체계가 7단계 누진세율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소득 금액이 합산될수록 더 덩어리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그로 인해서 세부담이 커진다는 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아까 분리과세에서는 임대 수익 금액의 50% 또는 60%를 경비로 인정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 종합과세, 즉 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이 초과될 때는 경비를 인정하는데, 분리과세처럼 임대 수익 금액의 일정 부분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실제 들어간 경비를 인정받든지 아니면은 추계 경비라고 해가지고 분리과세에서 적용했던 50%나 60%랑은 전혀 상관없는 단순 경비율이나 기준 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기준 경비율 대상자일 거예요. 그 기준 경비율이 10%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임대 수익 금액의 90%가 종합과세에서 추계로 간다고 했었을 때 소득금액으로 잡히니까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실제 필요 경비가 많으면 상관없는데 실제 필요 경비가 적다고 하면은 그 금액도 크지 않기 때문에 종합과세에서는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임대소득 금액 산정을 하고, 이 임대소득 금액은 임대수익 금액, 즉 세 가지를 합한 거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하는데, 종합과세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필요 경비나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 과 같은 추계 경비율을 적용해서 이제 이익을 산정하고 거기에다 타 소득 금액이 있었을 때 합산해 가지고 종합 소득 금액을 산정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득공제하고 과세표준을 곱해서 세율을 곱하는 계산 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과세에 비해서는 종합과세가 훨씬 더 세금을 많이 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리과세는 일단 임대수익 금액의 50%, 60%를 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많이 인정을 해주는 거죠. 경비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올해 이 수익 금액보다 경비가 더 많이 발생했다. 그러면 나는 분리과세로 가는 것보다는 종합과세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결손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천만 원 초과할 때는 선택할 수가 없고 종합과세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분리과세는 아까 필요경비가 임대사업 등록 여부에 따라서 50%, 60% 해주고 근데 종합과세로 가면은 실제 필요경비나 추계 필요경비를 적용하는데 이 추계 필요경비는 단순 경비율이나 기준 경비율을 의미하는데 그 경비율이 아까 분리과세처럼 50, 60%를 적용해 주는 게 아니고 거의 10%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리과세는 임대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면은 한 번 더 공제를 해주죠. 소득공제, 그러니까 공제 금액을 빼주게 돼 있거든요. 그 임대주택 등록했을 때 400만 원, 등록하지 않았을 때 200만 원을 해주는데 종합과세에서는 그냥 인적공제,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인적공제만 적용된다. 그리고 분리과세는 14%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종합과세는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일반세율 7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분리과세든 종합과세든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산정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그 산출세액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분리과세든 종합과세든 이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은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세액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택을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이 요건을 충족하면은 내가 분리과세로 세금을 산정하든 종합과세로 산정하든 내야 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은 내가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됩니다. 면적 요건이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다가구 주택은 가구당 면적을 갖고 판정을 하고 두 번째는 가액 요건도 적용됩니다. 임대 개실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이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조금 다른 건 뭐냐면 다른 세제 혜택에서 가액 요건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규정이 되거든요. 임대 개실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 이렇게 되는데 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서 가액 요건은 수도권 밖은 3억 원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수도권 밖도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이면은 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단기로 했으면 4년, 장기로 했으면 8년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단기로 하면 감면율이 조금 더 작고 장기로 하면은 조금 더 많이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세 혜택이니까 5% 증액 제한은 당연히 준수를 해야겠고 국세 혜택이니까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겠고요. 그러면 얼마만큼 그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올해하고 내년하고 달라집니다. 이번에 이제 세법 개정을 해가지고 2021년도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너무 많이 줬다라고 해가지고 점점 더 이제 감시켜주고 있거든요. 주택임대사업자는 소득세 감면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2021년부터는 그 감면율이 축소된다.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 한 채 이상만 임대를 하면은 단기 임대 같은 경우는 산출세액의 30%, 장기 임대는 75%를 감면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임대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1,000만 원이다. 그럼 단기 임대는 300을 빼주고 장기 임대 같은 경우는 7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년에는 이 임대 호수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내가 임대가 하나만 임대 주고 있다. 그러면 단기 임대는 30%, 장기 임대는 70%, 즉 2020년하고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만약 내가 임대 주택이 두 채 이상이다 라고 했을 때는 단기 임대 같은 경우는 30%에서 10%가 준 20%가 적용되고 장기 임대 주택 같은 경우는 75%에서 25%가 준 50%를 적용합니다. 조금 그렇죠. 처음에 2017년도에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할 때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줄 테니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라고
정부 이제 권유를 했죠. 국민들한테. 그렇게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는데 막상 다 등록하고 나니까 점점 더 혜택을 요건을 강화시키고 세제 혜택을 경감시키고 있는 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약속했던 국가가 약속했던 임대사업자들한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조금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하고 요건은 점점 더 타이트하게 이렇게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은 임대소득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5월달에 이제 임대소득세 신고를 하는 반면에 그 이전에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걸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 사업장 현황 신고는 보통 소득세 신고는 5월 말까지 하는 거죠. 그 5월 말 이전에 2월 10일까지 이 주택 임대 사업장에 대한 수익 금액하고 사업장 현황을 미리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령 주택임대 사업자가 즉 면세 사업자겠죠. 주택임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적용받는 가산세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만약 주택임대 사업자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만약 가산세를 적용받는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사업장 현황 신고 불성실 가산세인데 얘는 법에서 우리 주택임대사업자는 적용하지 않고 의사법이나 약사법을 적용하는 전문직 그 면세사업자한테만 적용되기 때문에 얘는 적용될 여지는 없어요. 근데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게 201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직전 연도 주택임대 수익금액이 7,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만 이 가산세를 적용받도록 되어 있는데 세법이 개정돼 가지고 2021년부터는 직전연도 주택임대 수익금액이 4,8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주택임대업의 특성상 우리가 매출 계산서를 발행을 하거나 거의 이제 개인들한테 주기 때문에 계산서를 발행할 여지는 없겠죠. 또 매입처별 계산서를 수령할 일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제가 봤을 때는 적용될 일은 많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법인한테 임대를 주거나 아니면 내가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건물을 수리를 하고 받는다 했을 때는 이 가산세가 적용될 여지가 있으니까 요 점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사업장 신고를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하라고 규정해 놓은 이유는 세금을 2월달에 세금을 확정하라는 의미는 아니죠. 단지 이 임대 수익금액에 대해서 수익금액이 얼마고 사업장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점검하고자 하는 하나의 사전적 절차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현황 신고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이익은 그렇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2월 달에 이렇게 현황 신고를 하면은 5월 달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에서 납세자들한테 주택 임대사업자한테 안내문을 제공해 주는데 거기에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장 의무라든지 경비율을 몇 프로 적용해야 된다든지에 대한 신고 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자동 채움이나 모둠 채움 신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쉽게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사업장 신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적인 임대 수익과 관련된 내용이고 사업장 현황 신고는 예시를 제가 하나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2월 달에 현황 신고할 때 참조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현황 신고와 관련돼서 중요한 거는 이 현황 신고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수익 금액입니다. 필요 경비를 이때 픽스를 시킬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필요 경비는 이때 반영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5월달 종합소득세 때 반영할 수 있다. 단지 수익 금액은 명확하게 기재를 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 각 임대 호수별로 해가지고 실제 임대료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보증금이 얼마인지 여부를 계상해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주택 임대사업자의 실부분 중에서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던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사업장 현황 신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